어젯밤과 달라진 건 거의 없었는데 몸은 분명히 경고를 보도고 있었습니다. 생강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어떤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고.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문장이라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고령자분들은 거의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 하지만 실제로 몸은 이유 없이 변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뚜렷한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외면하는데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요즘은 자꾸 짜증이 나고 기분이 들쭉날쭉합니다. 한국의 의료 통계에 따르면 60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스스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야 할 점은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병이 있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신장이 상당한 기능을 잃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목이 조금 붓고 눌러보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다행한 소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를 알아차리고 일상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들만 조정해도 이 과정은 충분히 늦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느끼는 점은 그분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자신은 이미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금방 찹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집밥을 먹고 꾸준히 걷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한 비법이라고 믿는 습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매일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늦검지는 통증은 없는데 네, 우선 검사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요? 또 잠을 설치고 말았어. 대체 언제쯤 괜찮아질까? 어찌지 얼굴이 왜 이럴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요즘은 발목을 눌러보면 살짝 자국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녀가 제 진료실을 찾은 이유는 극심한 통증 때문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과 좋지 않은 수면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마다 잠에서 자주 깨는 정도였지만 점차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들었으며 발목은 때때로 눌러보면 살짝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활을 정말 꼼꼼하게 해요. 매일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많이 안 마셔요. 손발이 차가워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생강차를 마셔요. 네, 그러시군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손발이 차서 일어나자마자 생강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더 마셨고 점심 무렵 피곤하면 캔커피를 추가로 마시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사가 조금 짠 날이면 소화도 잘 되고 땀도 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강을 타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행동을 자신이 몸을 잘 돌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보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고 아침이랑 저녁 혈압 차이도 크다고 하더군요.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몸이 이미 스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생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 민감한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생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밤마다 다리에 준가 납니다. 50살이 지나면 신장은 30살 때와 같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혈액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며 약물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매우 익숙한 진한 식단까지 처리해 오느라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가볍게 자극을 주는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심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들과 함께 섭취될 경우 사용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이 결국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개국개국개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부는 오히려 더 칭칙치고 건조해졌어요. 신장의 가장 위험한 점은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를 움켜쥐게 하거나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점점 일을 덜 해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했고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높지? 아이고, 심장아. 아침이랑 저녁 혈압이 너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강을 두려워하거나 익숙한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버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50이 넘은 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생강과 관련된 3가지 조합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동시에 저는 신장과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생강 섭취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익숙한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꾸 목이 말라서 만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바로 이 연령대에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만 동시에 더 가볍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비법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치러야 했던 대가에서 끌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몇 가지 작은 점만 제대로 바꿔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걸어가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던 그 길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바로 생강차부터 마셔요. 문제가 생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미 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수들은 드문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50이 넘은 분들의 일상 속에 매우 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을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커피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카페인은 신경계와 심혈관계를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공복 상태의 아침에 연달아 들어오면 심장과 혈관은 계속해서 박동을 높여야 하고 신장은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생강차 뒤에 커피 한 잔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과 자극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50이 지나면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빠르게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끼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해해 보였던 습관들이 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운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운맛과 때려야 뗄 수 없고 이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부 끊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겠다며 생강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 얇아지고 더 예민해진 위장에는 매운 자극과 생강이 겹치면서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속이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며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식사가 줄어들거나 식단이 치우치게 되고 몸에 회복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상은 진통제, 소염제, 위장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물들을 장기간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일부는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매운 음식과 생강 한 잔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피로의 악순환을 만드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짜게 먹고 나서 생강을 마셔 땀을 내면 해독이 된다라고 믿는 습관입니다. 이 생각은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땀은 체온 조절을 도울 뿐 소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된 역할은 여전히 신장이 맡고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은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게 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신장은 여분의 소금과 물을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생강을 더해 혈액순환을 강하게 만들면 혈압은 더욱 흔들리기 쉽고 신장은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짠 김치, 진한 된장국, 말린 생선, 라면 등을 거의 매일 드십니다. 그분들의 신장은 사실상 쉴 날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부종, 밤에 느껴지는 갈증, 늘어나는 야간 배뇨, 이유 없는 피로 같은 작은 신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카페인, 매운맛, 짠맛이 절대적인 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이미 더 민감한 단계로 들어섰는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0, 40대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다른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 안의 환경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혈관도, 위장도, 신장도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몸은 갑자기 약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속적인 자극을 견디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으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들으려 하느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경고에서 해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과 신장에 더 부담이 적은 부드러운 생강 활용법, 생강과 잘 어울리는 좋은 조합들, 그리고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간단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해도 많은 분들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강도 너무 위험한 것 같네요. 그냥 아예 끊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께서 얻어가시길 바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생강은 적이 아닙니다. 생강은 단지 몸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나쁜 조합과 함께 등장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생강을 끊지 않고도 섭취 방식만 바꿔서 상태가 뚜렷하게 좋아진 환자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50이 넘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먼저 저는 생강의 3가지 좋은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고령의 몸이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좋은 친구는 꿀입니다. 단, 아주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과 꿀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엌에서 익숙한 조합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목이 칼칼하거나 가벼운 기침이 있을 때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꿀은 점막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줍니다. 문제는 꿀을 설탕처럼 사용하거나 너무 달게 타서 하루 종일 마실 때 발생합니다. 50이 넘은 분들에게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따뜻한 생강물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에 꿀이면 충분합니다.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대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양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분들이 목이 한결 편안해지고 기침이 줄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불편함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는 레몬입니다. 50 이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쉽게 피로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연한 생강물에 조금 식힌 뒤 레몬 몇 방울만 짜서 식후 약 30분쯤 마시면 복부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몬의 가벼운 신맛은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고 식사를 보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를 설탕이 들어간 레모네이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는 자극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오후 군것질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좋은 친구이자 심장과 신장에 가장 부담이 적은 조합은 카페인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전통차들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익숙하지만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드러움이 고령의 몸에는 가장 잘 맞습니다. 이런 차에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으면 따뜻하고 편안하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고 혈압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음료가 됩니다. 아침 커피를 식후 보리차 생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친구와 함께 하더라도 생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이 맞아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50 이후에는 하루에 얇은 생강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말린 생강이나 찐 뒤 건조한 생강은 열성이 더 강하므로 더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처럼 위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가 적절합니다. 저녁, 특히 7시 이후에는 몸이 잠을 준비하며 열을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섭취하면 두근거림이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입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몸에 열이 잘 차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생강을 사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잠들기 어렵고 속쓰림이 생기고 발이 살짝 붓고 피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고 조절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몇 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도 아니고 몸을 망치는 주범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식욕을 돋고 잠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심장과 신장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틀로 정리하겠습니다. 50 이후의 하루 일과 속에서 생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유지해야 하며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엄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을 덜고 신장의 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강을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는 피해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원칙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50이 넘은 분들께 저는 항상 하루의 생활 리듬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아침은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긴 밤이 지나 위장은 비어 있고 혈압은 낮보다 높게 나오기 쉬우며 신경계도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막 일어나자마자 생강을 마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뜨거운 생강물은 심장이 빨리 뛰게 하거나 가벼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위장을 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를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시작하십시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밥이나 빵에 약간의 단백질과 채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약 15분이 지난 뒤 원한다면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단맛이 좋다면 꿀을 아주 소량만 더하십시오. 소화를 돕고 싶다면 레몬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생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간격의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강과 커피를 동시에 등장시키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자극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점심 무렵에 두근거림이나 피로가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심에는 무엇보다 염분 섭취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덜 드십시오. 국을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국물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약 30분쯤 지나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에 얇은 생강 몇 조각을 더해 마시는 것은 위와 신장에 매우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진하게 우리지 마십시오. 목표는 뜨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후는 쉽게 피로해지고 캔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기 쉬운 시간입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혈압 변동이 있는 분이라면 이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꿀을 넣지 않은 아주 연한 생강물 한 잔과 몇 분간의 가벼운 산책은 더 자연스러운 각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부드럽게 깨어나지만 과하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은 몸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는 특히 생강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짜거나 매운 식사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름기와 염분이 적은 저녁 식사,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신장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 어떤 생강 한 잔도 깊은 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녁에 생강을 마신 뒤 잠이 안 오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면 그것은 체질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복에 생강을 마시지 마십시오.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가까운 시간에 생강을 마시지 마십시오. 짜거나 매운 저녁 식사 뒤에 생강을 마시지 마십시오. 생강을 하루 종일 마시는 음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생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몸을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뜻하게 돕는 작은 친구로 말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생강을 아침 식사 뒤로 옮기거나 저녁에 생강 한 잔을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야말로 오랜 시간 버텨온 몸이 비로소 숨을 돌리게 해줍니다. 심장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신장과 온몸이 조용히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